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의대 증원 시리즈 두 번째, 의대 증원이 다른 최상위권 대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의대 증원 시리즈란 2025학년도 확정된 의대 증원 인원이 어떤 학교, 어떤 지역, 어떤 전형에 얼마나 배정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 위한 컨텐츠입니다. 의대가 이 정도 규모로 증원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 늘어난 정원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드실 수 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해 입시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완벽하게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초점을 맞춰볼 내용은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인데,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약대, 수의대 등 다른 메디컬을 지망하거나 스카이 등 다른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 합격하지 못하는 성적인데 증원만 믿고 과감하게 지원하기에도 조심스럽고,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원서를 쓰기에도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당연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과 정시까지 전형별로 늘어난 인원수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대 증원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컨텐츠 제작 시점 기준으로 아직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수치는 최종 모집 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400명 이상 증원될 것은 확실해 보이고 1,400명보다는 1,500명에 더 가까운 수치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를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이 504명으로 가장 많이 증원될 예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지역인재, 일반 전형 모두 230명 수준의 증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정시는 일반 전형이 190명, 지역인재 전형이 140명가량 증원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증원된 인원을 수험생 수와 비교해 봐야 최상위권 대학의 입결이 얼마나 내려올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모의고사의 응시생과 작년 수능 응시생이 몇 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의 응시생은 총 47만 4,133명으로 재학생은 38만 5,435명, 졸업생은 8만 8,69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의 응시생은 총 44만 4,870명으로 재학생은 28만 7,502명, 졸업생은 15만 7,368명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은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수능을 바로 응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 수능 응시생 수는 작년 수능과 비교하는 것이 좋고, 재학생 수는 올해 6월 모의고사의 수치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은 수시에서 미리 합격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등 다른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아예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약해보자면 올해 내신 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38만 5천 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능에 응시할 총 인원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4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N수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봅시다. 말씀드렸듯 올해 약 38만 5천 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고3 생활을 하면서 내신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수시에 지원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신 시험을 치를 때 성적 산출에는 들어갑니다. 즉 수시에서는 38만 5천 명이 내신 시험을 치르는데 수시 증원분인 1,166명이 더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인재 전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의대를 직접 지원할 때의 이야기죠. 지금은 파급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늘어난 의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이동해주면 약대, 스카이 등 입결이 조금 더 낮은 대학은 전형이 달라도 그 이동한 인원만큼 구멍이 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수시에서는 내신 기준 100분이 0.3% 정도가 더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올 1등급은 전 과목 상위 0에서 4%일 테니 통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상위 2%, 올 2등급은 전 과목 상위 4에서 11%일 테니 통계적으로 평균을 내면 상위 7.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1등급과 2등급의 100분위 차이 평균은 약 5.5% 정도로 볼 수 있는데 0.3%는 5.5%의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2등급이 대부분인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를 등급 평균으로 환산하게 되면 0.05에서 0.06등급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대가 증원되니까 학교를 더 높여서 쓴다? 그게 아니라 지원하는 대학은 같지만 합격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정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시는 대략 330명 정도가 증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 학생들이 전부 정시로 지원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수능 시험을 치를 때 100분위 산출에는 들어가겠죠. 45만 명의 학생 중 330명이 더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100분위 0.0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시 최상위권 학생이 수시 증원으로 전부 빠지는 그런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해 봐도 45만 명 중 1,500명이 더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100분위로 환산해 봤을 때 0.33%에 해당하죠.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대 증원 시리즈 두 번째 편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합격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작 0. 몇 %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를 이미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격과 불합격은 정말 작은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분명히 유의미한 합격 확률 증가가 맞고 올해는 기회의 장인 것도 맞으니 더욱 열심히 해서 꼭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전략 수립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0. 몇 %의 100분이나 0.0몇 등급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증가시키기에는 충분한 수치지만 지원할 대학을 올리기에는 충분한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우실 때 바람직한 마인드는 올해는 작년보다 똑같은 대학에 지원해도 합격 확률이 더 높은 해지만 이를 근거로 지원할 대학 라인을 올리는 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비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려야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서 0.0몇 등급이라고 표현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입니다. 내신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야 당연히 내신이 더 중요하겠지만 고작 내신 0.0몇 등급 차이라면 고등학교마다 교육열이 다 다른데 내신보다는 비교과의 중요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 인원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무조건 내신으로 자르는 경향성 자체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비교과가 좋은 학생일수록 의대 증원의 덕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비교과를 더더욱 충실하게 관리하고 본인의 객관적인 비교과 수준을 꼭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3편에서는 충청권 의대부터 시작하여 지역별 의대 증원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